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수미소입니다. 토요일 글로벌 혁신전쟁의 저자 옥대균 상무님 인터뷰 잘 보셨죠? 오늘은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이틀 연속 방송 나가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습니다. 미국의 GDP 예상치, 소매 매출 등 토마스 류 선생님과의 인터뷰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금융시장 브리핑 바로 출발합니다. 금융시장 브리핑 첫 번째는 잠깐 IMF의 글로벌 성장률 예상치를 시계열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잠깐 언급했었죠. 비관론자들이 비관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수치가 IMF입니다. IMF에서도 성장률을 하향했다. 우리나라 신문도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죠. 그래서 아예 지난 20년간 성장률 글을 가져왔습니다. 0.3% 정도, 0.2% 정도 내려서 글로벌 성장률을 3.3%로 봤는데요. 평균 보이시죠? 0.2% 내렸다고 지구가 망하지 않죠. 잠깐 리세션 정도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계열로 보면 올해 경제 위기가 커다란 게 올 것 같지만 거의 변화가 없죠.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의 주식시장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주간 단위로 올해 2019년에 가장 큰 금액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약 60억 달러 정도 유입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 보십시오. 이 빨간 박스에 보시면 3월 마지막 주부터 유입이 시작돼서 거의 약 5주 연속으로 유입됐고 지난주에는 1년 중 가장 큰 돈이 유입됐습니다. 자, 저 시점과 다음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3월 마지막 주 2.36%를 저점으로 찍고 약 4주 정도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따 토마스 류 선생님도 이 얘기 언급하실 텐데요. 채권에서 저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풀렸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니 채권 금리가 미리 선반영하는 것이죠. 스마트머니들은 저렇게 조용조용 야금야금 미리 이동해서 돈을 벌죠. 우리 안타깝지만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보고 좀 이제는 마음을 좀 고쳐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S&P 500 인덱스입니다. S&P 500 인덱스 사상 최고치 2940포인트에서 35포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수치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위에 RSI 인덱스는 전혀 과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번 주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위에 RSI 수치를 보면 약간 과열권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 다음 주에는 약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에 고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자주 보죠. HYG 하이힐드 채권 ETF 지난주 약간 조정성을 보였습니다. 그 RSI 지수를 보면 약간 고점에 와 있었죠. 과열권이 있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 반대로 시니어론 ETF인 BKLN 다시금 야금야금 상승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PKW입니다. 자사주 매입 ETF죠. 자사주 매입 ETF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S&P 500부터 거의 위험자산을 선호도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전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맨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3월 말부터 3월 마지막 주부터 약 5주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과 어떻게 보면 같은 연상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앞에서 살펴본 지표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미국 현지에 계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주식시장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기업 실적 발표가 2주째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물론 이제 얼마 안 되는 기업이지만 발표한 기업의 78% 이상이 1분기 어닝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리세션, 경제 위기까지 예상했던 미국에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겁니까? 일단은 그 기업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다 하는 것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어닝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상치를 낮게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예상을 웃돌았다 하는 건데, 하여튼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는, 일단 어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바이고, 근데 하여튼 지금 1분기가 이제 좀 경제가 좀 경제 활동이 위축될 그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닝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은 이제 지금 본격적인 이제 봄철이라 갖고 경제 활동이 많이 이제 왕성하게 될 텐데, 이런 이제 그 정치 사이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하여튼 그 예상치와 하여튼 월가 예상치는 그 높았지만은 작년 동기 비해서는 안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자꾸 고점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서가는 거는 이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는 2분기, 3분기를 바라보고 하여튼 희망을 갖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주 3월에 미국의 소매 매출 리테일 세일즈가 18개월 만에 최고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1월에 약세를 완전히 벗어난 느낌이고, 또 이것 때문에도 1분기 GDP 예상치를 애틀랜타 페드 같은 경우는 2.8%로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비관론자들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형 쇼핑몰에 이제 문을 닫는 그 이제 스토어들이 많고, 특히 또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 전국적인 그 체인점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문 닫을 때마다 이게 미국의 경제가 하강으로 간다 뭐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온라인 그 세일즈가 지금 대세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지금 추세가 옮겨가는데, 지금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쇼핑몰은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자꾸 외면하고 온라인으로 쏠려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이제 뭐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뭐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전체적인 그 매출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 미국의 그 노동시장에서 이제 그 취업자 수도 이제 증가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그 대목이 고용할 사람이 시장에 많지 않으니까 좀 더 그 퀄리파이 되는 사람을 서로 끌기 위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주고 자꾸 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결국 3분의 2가 소비 경제인데, 그 레이버 시장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한은 이 소비 경제는 탄탄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건비 상승과 이번 소매 매출, 이것이 같은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제 용어로 사실 아마존 이펙트잖아요. 아마존으로 인해서 문 닫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그 여성 속옷 빅토리아 시크릿 보니까 뭐 미국의 이런 그 로드샵들이 230개 정도가 문 닫았다라는데, 그걸 경기 침체라 이런 썼던
그래, 어느 분이 댓글을 그 아마존 이펙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소매 매출이 온라인 위주로 가고 있다.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이건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최근 오프라인 소매점에 대한 그 개점은 거의 수년 동안 거의 똔똔 상황이고, 거의 모든 그 신규 개업하는 건 다 온라인으로, 특히 모바일 쪽으로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대형 쇼핑몰이나 그 수립몰, 그 몰에 빈 가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미국 경제 침체 그 징조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온라인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피지컬 스토어는 자꾸 이제 MD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우리 토마스 선생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우 이론에서 다우 그 운송 지수가 다우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지난주에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가장 전통적인 증시 분석 방법이 이제 다우존스 이론인데, 그 트랜스포테이션 이론. 그런데 하여튼 아직까지 작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트랜스포테이션 지수가. 그렇지만은 하여튼 지금까지 올해 초부터 미국 증시 상승과 거의 같은 흐름으로 트랜스포테이션도 올라왔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증시 에버리지를 한 2배 정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하여튼 이 봄철에 이코노미 액티비티가 픽업하고 있고, 또 하여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이 증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볼 때, 이것이 증시가 현재 지금 뭐, 어닝 발표 오픈하고, 그 이후로 이제 증시가 사이드웨이로 가면서 지금 횡보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지수를 따라서 한 번 더 멜트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증시 분석에서 증시 멜트업 있고 멜트다운이 있는데, 멜트업을 마지막 고점 신호로 보는 그런 견해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증시에서 요즘에 최근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금가 하락, 특히 금광 주식의 급락. 이것을 이제 또 저는 증시의 거의 고점 징조로 보고 있는데,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증시에서 우려감, 부정적인 거, 이런 관망하던 그런 하여튼 사이드라인에 있던 돈이 특히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고, 증시 자체에서 이렇게 이 공포감, 우려감이 가셔지면서 박싱에서 말하면 가드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것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증시는 하여튼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위험한 구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앞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지난 약 5주간 미국 S&P 500의 에쿼티 펀드로 자금 유입이 계속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에쿼티 펀드로 자금 유입이 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뭐냐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이 약 4주 연속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채권 금리 상승을 주식시장의 위험 선호 멘탈 마인드, 이것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같은 이제 시각에서 보면은 채권 금리 상승도 미국 증시에서 우려감, 브렉시트라든가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또 1분기 어닝 리세션 같은 그런 우려감, 이런 것이 가셔지고 있다고 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되어 있던 돈이 다시 증시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다. 하여튼 저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증시에서 공포감이 사라질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증시 상승은 그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Stock market is climbing on the wall of war이라고. 그죠? 예. 그 공포의 담장을 타고 증시는 올라가는 거지. 그 공포가 다 사라지면은 오히려 증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그 실적 발표한 미국 기업 중에 뭐 화제가 될 만한 기업이나 뭐 흥미로운 소식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뭐 금융주 이제 어닝 오프닝 하는데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데, 예, 금융주들은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작년에 4회 연속 금리 인상, 거기에 이제 혜택을 보고 이제 어닝이 좋게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뭐 골드만삭스 뭐 하여튼 그런 몇 개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또 웰스파고 같은 회사, 뭐 시티뱅크 좋은 어닝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증시 인베스터들이 지금 당장의 어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작년 4번 연속 그 금리 인상했던 그 효과가 이제 사라지고 있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앞을 보고 하여튼 그렇게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그 당초에 이제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어닝이 작년 동기비해서 아주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오프닝 해보니까 기술주들은 지금 어닝이 잘 나오고 있고, 하여튼 뭐 IBM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조금 안 좋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거의 진짜 가장 많이 이제 어닝이 쏟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듯 말 듯 하던 뮬러 특검, 이거 결과가 한마디로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미국 정계의 반응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뮬러 특검 보고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그 법무장관이 먼저 오픈해보고 자기가 요약해갖고 발표했죠. 근데 뭐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이니까 아무래도 그 해석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 실제 의회 몇몇 지도자들한테는 이게 공개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0% 의회 의원들에게 공개하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뭐 결의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뮬러 특검의 그 보고서가 일부 언론사에서도 이제 입수해갖고 이제 뭐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그런 데서 분석해 보니까 진짜 스모킹 건은 없는데 정황상 그 러시아하고 그 트럼프 측하고 하여튼 콜라보레이션은 있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정황상 나타나는 건데, 사실 거기에서는 뭐 트럼프를 뭐 진짜 탄핵으로 몰고 갈 만한 이제 스모킹 건은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세하고 방대한 뮬러 특검 안에 트럼프의 개인적인 그 인격적 그 백악관 내 그 운영 방식, 여기에 대한 하여튼 아주 더리한 면이 다 고스란히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의회에서 이제 아주 치열한 정치 공방,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나프타를 폐기하고 신나프타 USMCA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 USMCA 덕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 0.8%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사실 미국하고 그 경제
그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그 노동 집약적 그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부품 생산 같은 거 많이 하고 그것을 미국에 들어와서 완성품 이제 조립하고 그런 이제 경제 이제 그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이제 캐나다, 멕시코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우려했던 것에서 예상을 벗어나서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에 의존적인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건 원자재 같은 그이 같이 이제 뭐 경제 활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사실 그 조약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그렇게 좋아진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납타 그 협상이라든지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사실은 그 유명한 그 오바마 케어 전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흔적 지우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실제 거기서 미국이 뭐 크게 개선되게 뭐 이익을 더 많이 얻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그 예전에 그 미국 경제도 연준에서 우려했던 거 있고 또 중국 경제도 하강으로 가고 있다 하는 공포감이 있을 때 그때는 서로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협상을 잘 마무리해갖고 경제 위기가 안 오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경제도 지금 픽업하고 있죠. 미국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이래갖고 지금 서로가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4월달, 5월달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고 하는 공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이 뒷짐지고 있고 미국이 지금 얼른 서둘러 갖고 이 협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이것은 진짜 속빈 강정 무역 협상이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지난 1, 2년 동안 왜 무역 다툼을 했느냐. 지금 미국에게 결정적으로 좋아질 조건도 없고 뭐 하여튼 결국은 예전 그대로 이름만 바꾼 무역 협상이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뭐 어떻게든 트럼프 욕하고 흠집 내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볼 필요는 있죠, 사실.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뭐 리프트 등이 여러 좀 대형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뭐 리프트는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이제 온라인 그 택시 회사. 예. 그 당초 IPO 프라이스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사이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리프트 회사가 그 택시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책상 위에서 입만 갖고 하는 비즈니스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3의 리프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다가 거액에 베팅한다는 건 저는 좀 위험스럽고 근데 최근에 이제 또 IPO 한 회사 중에 핀트레스트하고 줌 비디오 컨퍼런싱 컴퍼니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컴퍼니는 두 개 다 하여튼 기존의 그 SNS 그런 이제 플랫폼을 깔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영상 올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화제거리가 뭐냐면은 그 줌 비디오 컨퍼런싱 컴퍼니가 한 달 전에 이제 IPO 한다고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되면서 이 줌 비디오 컨퍼런싱하고 같은 이름의 줌 테크놀로지라는 컴퍼니가 있었어요. 예. 이 컴퍼니의 주식 프라이스가 1센트의 10분의 1이었는데 한 달 만에 6달러였어요. 그래서 뭐 언론을 보니까 뭐 8만% 올라갔다, 뭐 10만% 올라갔다. 그런데 이 인베스터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그 줌 비디오 컨퍼런싱하고 줌 테크놀로지하고 이 같은 회사로 혼동한 거예요.
아,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AI가 결국은 그냥 매매. 예, 이게 이름이 똑같으니까 zoom, ZOOM. 그래서 기존의 그 페니스탁은 이제 심볼이 ZOOM이고 새로 이제 비디오 그 컨퍼런싱 컴퍼니는 ZM으로 나왔고 그다음 심볼은 다르지만은 IPO 하고 나서 문제고 IPO 하기 전에는 이것이 같은 컴퍼니라고 혼동을 해갖고 뭐 하여튼 10만% 상승이 한 달 만에. 그래서 초기에 했던 사람은 돈 벼락만 했겠지만은 나중에 한 사람은 쪽박 찬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원위치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증시에서 인베스터들은 참 어리석은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디로 돈이 몰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하여튼 막 덤벼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안 좋다고 그러면은 또 무조건 회피하는 거. 네. 하여튼 이 냉정을 갖고 하여튼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날 시간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금융 관련 소식이나 알려주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여러 분야에 다 종합적으로 해서 더 이상 멘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미국의 1분기 GDP가 나오죠? 그게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여튼, GDP는 지금, 연준의 그 사이트에 보면은, 하여튼, 예상치보다도 GDP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미국 증시도 떠받치는 힘이 되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좀 큰 폭의 조정을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얕은 폭, 작은 조정을 거치면서 하여튼 올해 증시가 3천은 훌쩍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3개월 동안 아무튼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이 있어서 저도 그 다음에 많은 분들도 도움을 얻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역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이야기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는 그만 떠나야 되겠죠. 저도 쉬어야 되니까. 예,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빠르면 5월 중에 종료될 것 같다. 5월 초에 종료될 것 같다는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좀 더 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미국의 소매 매출이 18개월 내 최고치가 됐고 이로 인해서 GDP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가 지금 애틀랜타 페디에는 2.8%까지 상향시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먹혔고 굳이 주식시장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중국까지 이런 호재를 다 써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6월, 7월까지 약간 미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일단 블룸버그는 5월 초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최근 월가, 미국의 월가에서 중국 증시가 핫플레이스로 다시 언급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근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UBS 등이 중국 증시에 대한 자신들의 고객에 보낸 레터에서 중국 증시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레터의 주요 내용에서 왜 갑자기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꿨냐 했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밑에 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풀리 경제에 스며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협상, 트레이드 텐션이 완화되고 있으며 컨슈머 컨피던스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자신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튼 상승 미소는 1월 달부터 중국 증시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분들 상승 미소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깔때기였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잘난체 별로 좋지 않은데. 상하이 인덱스입니다. 상하이 인덱스. 앞선 소식들. 그다음에 중국의 GDP가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타났잖아요. 지난 방송 보셨죠? 그에 따라서 상하이 인덱스 3250포인트를 지금 약 3주째 조정 분위기로 올라가라 마나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조정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곧바로 올라갈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음 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및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입니다. 이게 자료는 2017년까지의 자료인데 이게 최근에 IMF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겁니다. 이거 보다가 놀랐습니다. 뭐냐면 지금 왼쪽 화면이 스탁마켓,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홀딩스 as a percentage of total market, 즉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입니다. 그런데 맨 빨간색 보세요. 중국인데요. 2017년 기준은 2.4%밖에 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재팬 16.8%, 세 번째 초록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마켓캡에서 외국인 비중이 32.9%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분홍색 인디아거든요. 인도의 경우에도 주식시장 비중, 외국인 비중이 16.22%인데 중국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걸 왜 놨느냐. 중국 증시가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이 조금만 들어가 있다면 저렇게 외국인 비중이 저렇게 낮아진 상태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다행스러운 걸 연초에 MSCI 비중을 올렸잖아요. 그 비중은 점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은 제가 클로징 멘트 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최근 메일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투자 의뢰, 상담 의뢰, 심지어 보험 상담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그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더 좋은 방송, 여러분들 투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